정말 하루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전화기도 못 들고 20시간 넘게 침대에만 누워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결이 잘 이해되셨던 분들은 분명히 더 심오하게 자기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은 등한시했던 구체적인 실전 팁도 많이 각 꼭지마다 담았습니다. 치료하는데 오래 걸린 사람은 그만큼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만에 빨리 나 회복했다, 좋아졌다 막 이 얘기 아니라 저는 우울증 회복하는데 4년 걸렸어요. 그 기간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오픈도 네. 하실 수가 있는 거구나. 자부심이 있으시니까. 네. 사람들은요, 저주자 옛날에 그랬어요. 우울증 걸렸던 내 모습이 되게 부끄럽고, 네네. 아, 진짜 뭐 사람들 앞에, 아, 쟤는 굉장히 잘 컸고, 따뜻한 집에서, 뭐, 부잣집에서 되게 구김살 없이 그런 이미지로 보여주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 네. 지금은 제 우울증을 오픈하는 게 되게 자랑스러워요. 음. 왜냐면은 그걸 극복해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 우울증 자체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우울증이란 거 사람들 요새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우울증 막 숨겨야 되고 아니에요. 저는 세상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울증에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는 우울증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그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에 걸릴 사람들은 뭔가를 진짜 열심히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자기 자신한테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극복해야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자신도 괜찮다. 당당함이죠.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또 재발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예전만큼 그 바닥으로 가지 않도록 항상 브레이크를 잡고 멘탈 회복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네. 저는 평생 우울증에 안 걸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괴로움을 맞는 게 싫으니까. 네네. 저 자신도 그렇지만 제 주위 사람들이 했던 제 못난 행동들을 제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울증이라는 숙제를 안고 살고 있어요. 우울증이라는 짐을 지고 있죠. 근데 정원 선생님도 예전에 다른 클립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불안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지켜주는 시그널 같은 거잖아요. 네네. 사람은 불안이 있어야 조심하고 신중하고 불안이 있어야 발전하는 거죠. 저는 우울증도 마찬가지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우울증이 있어야 사람이 더 발전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내가 더 조심하고 나를 자신 아낄 수 있고 저는 우울증에 걸리기 전에 사실 진짜 건방지게 살았어요. 네, 관종이고 약간 나르시스틱하게 저는 실패하지 않겠지. 뭐 너 내 꿀릴 게 뭐가 있어? 약간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울증에 걸리고 나서야 그때 제 삶이 멈췄어요. 제가 30대 초반에는 뭐 대학병원에서 이 짧은 가운 입고 교수 돼서 막 이렇게 잘난 척하고 이런 게 제 삶의 이슈였다면 좋은 집, 뭐 좋은 차, 좋은 시계, 뭐 대학병원에서 아 선생님 뭐 되게 나이도 젊으신데 네네. 그런 게 내 자존감이었어요. 가짜 자존감. 네. 비로소 우울증에 걸렸을 때 내 삶이 멈췄고 내 안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 진짜 자존감이 뭔가 내 명함에 박힌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 아니면 뭐 정신과 전문의 이런 게 자존감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지를 얼마나 내가 잘 알고 확신하느냐 그게 자존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제 자부심입니다. 외부로 향한 게 아니라 이제 내부로 그게 향한 거네요. 관심이. 네. 지금 제가 쭉 경청하면서 이 필링 캠프 다운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 구독자분들도 감사합니다. 같은 느낌 받으시는 것 같고 저가 제일 들었던 생각은 이런 경험이 정신과 의사가 있는 것 자체가 환자분들을 대할 때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겠구나. 이게 제가 뭐 표현을 무기라고 했지만 네네네네. 굉장히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거고 허니와니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환자들을 형식적으로 대하지 않을 것 같다. 더 이해하고 좋은 피드백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분위기가 되게 솔직해서 좋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싫어하는 선배가 있는데 그 사람은 정신과는 아니었어요. 다른 과 선생님이었는데 우울증은 게을러서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많죠. 듣기 좋은 핑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땐 기분 나쁜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인 줄 알아요. 제가 예전에 20대 때 레지던트 때나 30대 초반에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는 얘기를 듣고 힘내세요. 그쵸. 이런 말을 힘내세요도 상처가 돼요. 되게 쉽게 했는데 그쵸. 지금은 그런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나 지금 되게 힘내고 있는데 그쵸. 네가 보기엔 나 힘 안 내는 것 그쵸. 같아. 나 지금 되게 힘내고 더 있는데 노력하라는 뜻으로 들리니까. 나 그런 얘기 듣고 싶어서 온 거 아닌데. 아닌데.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환자분들이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을까? 내 말이 맞는데? 나는 선생이고 나는 정신과 전문이고 내가 공부한 게 맞는데 이렇게 하면 나을 텐데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을까? 그쵸. 이렇게 하면 금방 나을 텐데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이해가 돼요. 이제는 정말 하루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전화기도 못 들고 20시간 넘게 침대에만 누워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예전보다 말을 적게 하고 듣게 됐어요. 환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보다 환자들의 표정이나 눈빛에서 훨씬 더 많은 메시지를 나한테 주고 있다는 걸 알았고 정말 제가 앞으로도 정신과 의사로서 갈 길이 멀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이 4년의 우울증 기간이 자랑인 게 이제 더 이해가 되네요. 그게 내공이 4년의 어떤 열심을 다한 진료의 기간보다 훨씬 더 내공이 쌓인 기간인 것 같아요. 네,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쵸. 제 자신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네네네.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도 내가 한마디 어떻게 조언을 해주려고 하기보다는 들으려고 하는 태도로 바뀌신 거고 또 그거를 따라하기 힘든 것도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이해하실 수 있는 그 내공이 어떻게 보면 정신과에서 제일 중요한 내공인데 그걸 경험하신 거네요. 지금 이제 공감을 많이 하신다고 우울증 겪으신 분들이 정말 공감하시고 아까 하나씩 얘기해 주신 거를 다시 정리하면은 옆에 사람의 지지와 푸시,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하지 않고 이제 그날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씩 올려가는 그런 거 하는 거. 근데 요 세 번째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내가 지금까지 뭐 몇 년 지체됐는데 다 지금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은 더 조급한데 목표를 조금 잡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더 막 힘내서 오버하게 되기가 쉽잖아요. 네. 부담감 가지고 조급하니까. 근데 그거를 조금 천천히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목표를 높게 잡지 않고 페이스 조절하는 거. 그게 지금도 어려워요. 어렵죠. 네, 지금도 어렵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 나가니까 너무 빨리 앞서 나가 있는 거 보니까 더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데 불안할 땐 계획을 세웁니다. 항상. 불안할 때 뭔가를 쓰면서 계획을 세워요. 얼마나 현실 가능한 목표인지 계속 스스로 자문을 하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뭐 꿈꾸던 게 뭐 5년 안에 강남 집 사기 뭐 몇 년 안에 N억 모으기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훨씬 더 소소하고 작은 계획을 여러 번 세웁니다. 그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몇 년 뒤 이런 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한테 맞는 방식이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다 다르고 다 유형이 다르잖아요. 네네. 저한테 맞는 방식을 저는 찾느라고 되게 어떤 시행착오를 많이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뭐 간단히 말하면은 오늘 어떤 제 목표를 주려면 이번 위클리 목표라면 이번 주에 되게 열심히 일하고 이번 주에는 마사지를 한번 받으러 가자. 스파. 뭐 호텔 스파를 예약을 하자. 이런 거. 아니면은 오늘 내가 너무 평소보다 체력이 떨어지고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러면 30분 일찍 퇴근해가지고 오늘은 친구랑 치맥을 한잔 하자. 이런 식으로 이 되게 사소한 거에 즐거움을 부여해서 나한테 의미 있는 걸로 만드는 작업을 계속했어요. 그런 사소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끊임없이 계속 꾸준히 달성하는 걸 계속 반복하는 게 회복에 도움된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있지만 그거를 이제 실행하는 게 어려운데 어렵죠. 실행을 하셨네요. 네. 예전에 못 하신 적도 있었고 또 하고 계신 기간도 있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를 체득을 하시는 거죠. 네. 제가 좀 실용적인 팁을 드려야 되니까 지금은 되는 건 운동은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어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 자산이 됐고 그리고 항상 제가 스트레스를 푸는 취미가 있어요. 웹툰, 게임, 뭐 아니면은 저는 그 친구가 별로 없는데 그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가능하면 만나서 그 사람한테 많이 풀려고 하거든요. 저는 일종의 상담을 받는 거죠. 그런 식의 루틴을 항상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일리 루틴, 위클리 루틴, 머슬리 루틴 해가지고 제가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다시 어떤 체력이나 정신력, 좀 에너지 이런 게 또 바닥나거나 번아웃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돌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심지어는 전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너무 힘들다. 심지어는 막 오늘 내가 도저히 환자분하고 상담할 상태가 아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제가 한 8시에 끝난다고 하면 그 한 6시 반쯤에 그
그 1시간 반에 예약한 환자들한테 다 전화를 해서 사정 얘기를 하고 오. 네, 제가 컨디션이 좋을 때, 좋을 때. 네, 다시 뵙도록 하겠다. 어, 이렇게 얘기한 적도 그게 있어요. 오히려 환자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네. 내 컨디션 안 좋을 때 하는 네. 것보다 나를 위한 거기도 네. 하고 환자분을 위한 거기도 하고 왜냐면은 내가 오늘 무너지지 않아야 내일 또 네, 내일이 또 있고 음.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이 넘치기 전에 항상 조금씩 빼주는 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이거를 수위가 그러니까 나를 셀프 미러링을 계속 하는 거죠. 내가 오늘 어떤 상태인지 페이스 조절하는 네. 거죠. 그거를 나 자신을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언제든지 다시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그거를 회피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약하다는 걸 알아요. 내 자신이 무리하면 또 무너진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방송도 몰아잡지 않고 책도 1년에 꼭 한 권만 내고 항상 그거를 조절을 해요. 스케줄도 절대 무리하게 잡지 않아요. 심지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는 뭐 방송이 3개, 4개 있다 이러면 제가 분명히 어떤 택시기사한테도 짜증을 낸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나약한 부분이 있고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우울증을 관리해야 된다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고 계속 스스로 셀프 모니터링 주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아진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고 모니터하고 페이스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구체적인 거 운동도 얘기하셨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얘기하셨고 나를 위한 포상 같은 것도 얘기하셨고 취미도 얘기하셨는데 근데 나는 이렇게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음악도 음식도 흥미롭지도 좋아하는 게 없어서 그게 스스로 신기할 정도다. 이런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주시는 편이신가요? 억지로라도 찾아야 돼요. 뭐 넷플릭스고 드라마고 웹툰고 게임 뭐 난 다 싫다. 먹방도 싫고 맛있는 것도 다 싫다. 억지로라도 찾아야 돼요. 그 자기의 어떤 그 채널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나는 구멍을 만들어야 네, 되는 거죠. 구멍, 네. 물병에 네, 구멍.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내 밖으로 배출하는 어떤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자기한테 약간 각인을 시켜야 돼요. 나는 아무리 힘든 날도 오늘 야구 보면서 어떤 치맥하면은 그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그걸 또 체면 거는 네네네. 필요한 거죠. 그 고전적 조건학습처럼.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돼요. 뭐 아시다시피 미런유런처럼 반복해서 학습하고 이걸 또 이미징 트레이닝을 하면은 긍정적인 효과로 각인이 되잖아요. 저도 처음에 게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셨구나. 네, 웹툰도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난 스트레스가 풀릴 거야. 뭐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오늘 수다 떨면은 풀릴 거야. 이거를 제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면 풀려요.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제가 떠오른 게 그렇게 취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걸 경험하는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되게 또 공통적인 게 엄청나게 내가 거기에 열정을 쏟을 만한 뭔가를 찾으려는 그 기대치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 정도가 열정이 안 생기는 거는 그건 내 취미가 아니다. 그래서 불타오르기만을 기다리면서 계속 찾는 데 없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선 해라 이거신 것 같아요. 저도 어떤 거에 집중을 못해서 하다 그만두고 실증을 잘 내시면서. 골프도 뭐 필드 2번 나보고 안 가고 뭐 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 저는 그 취미가 한 50개 있어요. 1번부터 50번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저는 심지어는 뭐 정말 스트레스 받는 주말에는 모니터 한 4대 틀어놓고 TV 보면서 컴퓨터 게임 하면서 멀티로. 아이패드 하면서 핸드폰 게임 하면서 이걸 그 화면 4개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극을 주면서 뭔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걸리겠지 이 중에.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것도 다 봅니다. 뭐 채널, 다양한 채널을. 코미디 아니면 뭐 심지어는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가 5만 걸 다 봐요. 뭐라도 하나 걸려. 뭐라도 하나 걸리겠지. 그리고 정 안 되면 옛날에 봤던 내가 재밌던 걸 몇 번이고 다시 봐요. 정말 이 스트레스가 좋아지질 않는데 이러면은 예전에 제가 봤던 좋아했던 뭐 만화라든가 게임이라는 걸 계속 다시 합니다. 왜냐면은 그때 내가 어떤 심정인지 리마인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효과도 있구나. 네. 될 때까지 하는 거네요. 될 때까지 하는 거죠. 한 우물을 파는 것도 하기도 하고 여러 우물 네. 파는 것도 하기도 하고. 사람의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 듣다가 좀 생각든 건데 두루치기님도 딱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페이스 조절하는 걸 꾸준히 하게 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나를 항상 모니터링하는 거. 근데 그게 좀 또 과해질까봐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강박처럼 스스로 하는 페이스 조절이 강박으로 자리 잡을 것 같으실 때는 없나요? 저는 약간의 애기 불안처럼 또 그러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올 때가 종종 있어요. 저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듣거든요. 우울증 한번 경험하시면은 또 올까봐 되게 무서워서 미리 내가 페이스 조절을 너무 확실하게 해야 된다 해서 조금만 잠 못 자거나 조금만 무리하면 엄청 불안해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오히려 너무 몸을 사리고 이런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해주실 것 같으세요? 본인 경험도 좋고. 물론 우울증 두렵죠. 근데 뭐 살아있어야 우울증도 걸리는 거니까. 가장 괴로웠던 순간은 그 오피스텔에 혼자서 시체처럼 누워있던 순간이지, 우울증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든 건 물론 두렵죠. 근데 그것만큼 두렵진 않아요. 최악은 아니에요. 우울증이 온다고 해도 저는 노력해서 내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이겨낼 거고, 나 우울증 극복했다, 여러분 나 칭찬해주세요, 이러고 싶지도 않아요. 제 우울증을 극복하는 만큼 가지고 살 겁니다. 내 우울증이 70% 나았는지 80% 나았는지 20% 나았는지 그거를 자랑할 생각도 없고 스스로 뭐 떳떳하게 이러고 싶지도 않아요. 우울증에 걸린 나도 내 자신이잖아요. 강박증도 마찬가지로 강박증에 걸린 나도 내 자신이잖아요. 강박증이 심한 날은 내가 강박증에 걸렸지만 할 수 있는 걸 할 거고, 우울증이 심한 날은 우울증에 걸렸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겁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는 날은 그냥 뭐 드라마라도 볼 거예요. 드라마도 재미없으면 옛날에 봤던 응답하라로 틀어놓을 겁니다. 그 날이 의미 없었던 날이라고 못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핵심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상태든지 그런 나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네. 수용하고 거기서 할 수 있는 뭔가를 한다. 음. 이런 얘기신 것 같네요. 최소한 나는 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겠다. 그쵸.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나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나를 뭐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관심 없는 사람 대부분일 거고요. 그쵸. 그리고 내 가족들 몇 명 없지만 나를 되게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 주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해야 될 건 나 자신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비난하지 않는 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어떤 최악의 하루를 보냈어도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으려고 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나 오늘 진짜 내가 너무 싫네 이런 날은 분명히 있어요. 괜찮아요. 내일 괜찮다. 이겨내면 되니까. 보통 이럴 때 전 중독 얘기를 하는데, 중독의 치료 방법이 뭡니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100번 실패했다. 그럼 101번. 마지막 한 번만 성공하면 이기는 겁니다. 한 번만 뚫리면 되는 건데 네. 계속 두들겨야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자기 비하와 무기력감에 지지 않고 될 때까지 하려고요. 왜냐면은 자신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확신이 있다. 나는 내가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정말 일어설 수 있는 확신이 있다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확신 없이 부정적으로 포기하는 것보다는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사는 게 더 재밌으니까. 더 나으니까. 왜냐면은 내가 몇십 년을 더 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어차피 내가 살 거라면 즐거운 쪽으로 내가 많은 걸 이룰 수 있다 생각하고 살겠다. 저는 그렇게 어떤 삶의 태도를 정한 거죠. 이게 뭐 정신과 의사로서 또는 뭐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하면서 체득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하고 계시고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강박이어도 루틴을 그냥 지키는 게 더 도움된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고. 예. 뭐 마라톤 선수가 매일 뭐 마라톤 완주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은 100m밖에 못 뛰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뛰는 게 중요해요. 그냥 오늘은 100m밖에 못 뛸 것 같으니까 오늘은 집 밖에서 나가지 말자가 아니라, 오늘은 100m밖에 못 뛸 것 같으니까 100m만 뛰자. 5m밖에 못 뛸 것 같은데 그 5m라도 뛰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5m밖에 못 뛸 것 같으니까 왜 안 뛰지 말아야지. 이 강박증 환자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뭐 그 약간 흑백 논리로 네네. 완벽주의 하시는 사람들이, 내가 할 만큼만 하는 게 어때서요? 내가 오늘 이거밖에 못 할 것 같은데 그것만 하는 게 어때서요? 왜 그거를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한테 증명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게 결국에는 이제 초점이 나를 향하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외부를 향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딴 사람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닐 것 같기 때문에 또 아예 안 하고 이런 악순환을 그렇죠.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또 여러분 앞에 또 구독자님들한테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저도 끊임없이 양가감전에 휘달리면서 자신 없고 안으로 또 굴을 파고 들어가고 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서 막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저도 지금 너무 뭐 열등감 이런 거 너무 많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또 하면 되니까. 내일은 또 안 괜찮을 수도 있죠. 그러면 또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거에 대해서 나를 최대한 칭찬해 주기로 저는 마음을 먹은 거죠.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 많은 분들 공감하실 텐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자신의 믿음을 완벽하게 가지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람이란 끊임없이 불안하고 스스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제가 대단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가르쳐주고 나 이렇게 뭐 나 이제 극복했네, 뭐 나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이것도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울증이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울증에 걸렸다는 건 뭐 보통 감기라고 표현을 하죠. 제가 볼 땐 감기도 아니에요. 감기조차 아니에요. 그냥 우울증에 걸렸어. 나 요즘 힘들어. 그거는 오늘 날씨가 맑네 흐리네 거의 이 수준입니다. 일상 같은 일이에요.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언젠가 여러분이 우울증에 걸린 자신을 정말로 진심으로 공감하고 안아주고 너무나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일로 해석할 수 있다면은 그때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갈 필요도 없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저는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문화나 그런 습관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우울증에 걸린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 요새 몸이 좀 안 좋네? 이런 대화 그리고 그런 어떤 일상적인 지지와 공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건강해질 수 있겠죠.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